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끝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밤기록입니다. 오늘 밤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꿉꿉하고 눅눅한 오늘 같은 밤에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모신 사연자분은 아주 기이하고도 끔찍한 경험을 직접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시골 고향집. 하지만 그곳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덫이었다면 어떨까요? 박지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라디오 방송이나 토크쇼 같은 건 아예 처음이라서 지금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조금 긴장되는데요. 아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호흡 고르시고요. 오늘 밤기록에 들려주실 이야기가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기신 시골집에 직접 내려가셨다가 겪은 일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벌써 반년 정도 지난 일이네요. 제가 당시 상황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막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했던 투자도 다 날리고 여기저기 갚아야 할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진짜 하루하루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 막히는 상황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후로 연 끊고 살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경찰서에서 받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부고라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래도 핏줄인데 마음이 복잡하셨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프다는 감정조차 안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왕래가 아예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뭐랄까 되게 기괴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손주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막 눈동자에 흰자위가 다 보일 정도로 부리부리하게 뜨고 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빤히 쳐다보셨는데 그 뱀 같은 눈빛이 아직도 가끔 꿈에 나와요. 아무튼 친척도 아무도 없어서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던 깡촌 시골집이 저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아무리 왕래가 없어도 지금처럼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는 솔직히 그 집이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솔직히 시골 다 쓰러져가는 폐가 수준이라 큰 돈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헐값에라도 팔아치우면 당장 숨통은 트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 무작정 연차를 내고 그 길로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집안이 쓰레기장일 게 뻔하니까 제가 직접 대충이라도 치워놔야 동네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혼자서 그 시골까지 내려가신 거군요. 그 동네는 어릴 때 가보신 이후로 처음 가보신 건가요? 어릴 때 아주 흐릿한 기억밖에 없어서 사실상 처음 가는 거나 다름없었죠. 버스 타고 내려서 또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걸어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깡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 어귀에 낡은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거길 딱 지나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 냄새부터가 너무 이상했어요. 냄새요? 어떤 좀 불쾌한 냄새가 났나요? 그 오래된 무덤 파헤치면 나는 퀴퀴하고 비릿한 흙냄새 있잖아요. 그게 확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보통 시골 마을에 낯선 젊은 사람이 커다란 배낭 메고 나타나면 어르신들이 막 말도 걸고 누구네 집 자식이냐, 밥은 먹었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시골 인심이라고 하면 관심도 많으시고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편이죠. 근데 거기는 진짜 단 한 명도 안 그랬어요. 마을 회관나 평상에 할머니 할아버지 대여섯 분이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니까 웅성거리던 소리를 일제히 딱 멈추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헐, 진짜 아무 말씀도 없이요? 네, 제가 뻘쭘해서 꾸벅 인사했는데도 인사를 안 받으세요. 그냥 고개도 안 돌리고 눈동자만 굴려서 저를 따라오는데 저를 무슨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막 정육점에 걸린 고기 훑어보듯이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와, 그 눈빛들이 진짜 끈적끈적하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뒷목에 식은땀이 쫙 흐르고 털이 줍빛 서더라고요. 시작부터 마을 분위기가 너무 기괴한데요. 그래서 집에는 어떻게 무사히 들어가셨나요? 누가 뒤통수에 칼을 꽂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든 도망치듯이 걸음을 재촉해서 마을 맨 끝자락 산 밑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은 했어요. 녹슨 철대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데 끼익 하는 쇳소리가 엄청 크게 울려더라고요. 마당에는 사람 키만한 잡초가 무성하고 비 오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올 정도로요. 아우, 상상만 해도 너무 을씨년스러운데요. 네, 그런데 무거운 가방을 툇마루에 딱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는데 이상하게 누군가 제 목덜미에 숨을 훅훅 내쉬면서 지켜보는 것 같은 되게 눅눅하고 불쾌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설마 아까 그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온 건가요? 아니요, 제가 너무 놀라서 확 뒤돌아봤는데
마당엔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어요. 그냥 그 집터 자체가 숨을 쥐는 것처럼 기운이 펄떡거린다고 해야 하나? 끈적거리는 거미줄이 온몸을 빈틈없이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냥 가방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제가 빚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기어코 그 저주받은 안방문을 열고만 거죠. 그 끈적거리는 불쾌한 기분 속에서 결국 안방문을 여셨군요. 안방 내부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러니까 문고리를 잡고 확 밀었는데 오랫동안 안 열어서 그런지 뻑뻑하게 뜯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막 그 시큼한 곰팡이 냄새랑 묘하게 피 비린내 같기도 하고 한약재가 푹 썩어서 짓 무른 것 같은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숨을 참아야 할 정도였거든요. 피 비린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인데 왜 그런 냄새가 났을까요? 저도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짐이 별로 없었는데 그 할머니가 쓰시던 자개장 하나랑 낡은 이불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바닥이 그 노란 장판이 군데군데 시커멓게 얼룩져서 끈적거리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진득한 액체를 쏟아놓고 대충 닦아낸 것처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쩍쩍하고 달라붙었어요. 잠깐만요. 쩍쩍 달라붙을 정도면 대체 뭘 흘렸길래 모르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서 그냥 오래돼서 장판이 녹았나 보다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든 빨리 치우고 부동산에 사진 찍어 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미친 듯이 쓰레기들을 마당으로 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벽지가 좀 이상하게 울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벽지가요? 뭐 곰팡이가 핀 건가요? 네, 거뭇거뭇하게 피어있길래 이거 뜯어내고 새로 발라야 짐이 팔리겠다 싶어서 끄트머리를 잡고 확 뜯어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부적들이 진짜 부적이요? 설마 방 벽 전체예요? 네, 샛노란 종이에 붉은색, 약간 검붉은색으로 알 수 없는 기괴한 문양들이 빼곡하게 그려진 부적 수십 장이 벽지 안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적이라기엔 그 글씨들이 막 짐승이 발톱으로 핥힌 것처럼 기괴하게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거 보는 순간 속이 확 뒤집히면서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요? 와,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쳤을 것 같은데요. 너무 소름 돋잖아요. 저도 도망치고 싶었죠.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당장 내일 모레까지 갚아야 할 이자 생각하니까 여기서 도망치면 진짜 한강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서움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부적들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넣고 해가 질 때까지 미친 듯이 청소만 했어요. 진짜 독하게 버티셨네요. 그럼 첫날 밤은 그 집에서 혼자 주무신 건가요? 네, 대충 치우고 나니까 벌써 밖이 새카맣게 변했더라고요. 시골이라 가로등도 없고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방에 전기장판 하나 깔고 누웠는데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온몸이 찌뿌둥한데 귀는 막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서 풀벌레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그 고요함이 너무 숨막혔어요. 그렇죠. 낯선 곳. 그것도 그런 기괴한 흔적들을 본 집에서는 절대 쉽게 잠들 수 없죠. 그렇게 눈만 끔뻑거리면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새벽 2시쯤 됐을까? 뒷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무슨 소리요? 처음엔 아주 작게 사각, 사각 이런 소리가 났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벽을 긁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흙을 파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삽 같은 도구가 아니라 사각, 슥, 맨손으로 단단한 흙바닥을 박박 긁어 파내는 소리요. 맨손으로 땅을 파요? 밤중에요? 네, 막 손톱 밑에 흙이 파고들면서 손톱이 들리는 것 같은 그 끔찍한 소리가 얇은 벽 하나를 두고 바로 제 머리맡 바깥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변했어요. 어떻게요? 단단한 흙을 파내다가 뭔가 진흙탕 같은 걸 파내는 소리로요. 절퍼덕, 지걱, 촥. 액체가 튀고 살점이가 진흙이랑 엉겨붙어서 찢어지는 것 같은 질척하고 끈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그 지걱거리는 소리 사이사이로 하하하 하는 코가 꽉 막힌 사람이 목구멍으로 억지로 숨을 쉬는 것 같은 짐승의 헐떡거림이 섞여 들려왔어요. 우와, 잠깐만요.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창문 밖을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창문을 여는 순간 그 헐떡이는 숨결이 제 얼굴에 확 닿을 것 같아서 눈 꼭 감고 귀를 막은 채로 날이 밝을 때까지 밤을 꼬박 새웠어요. 소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뚝 끊겼고요. 그럼 아침에 날이 밝고 나서 뒷마당을 확인해 보셨나요?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죠? 해 뜨자마자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죠. 근데 제 방 창문 바로 밑에 흙이 파헤쳐져서 봉긋하게 솟아오른 흙무더기가 하나 생겨 있었어요. 헐, 진짜 누가 땅을 파놓는 거네요? 네. 근데 그냥 파놓은 게 아니라 그 흙무더기 주변에 검붉고 끈적거리는 자국들이 막 사방에 튀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로 가니까 어제 방 안에서 맡았던 그 역겨운 비린내랑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밤새도록 그곳을 맨손으로 파헤쳐고 덮어놓은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소름 끼치는 흙무더기와 핏자국을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파보지는 않으셨나요? 아, 그게 사람이 진짜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현실 부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산 밑이니까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파놓은 거다. 동네 들개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맡고 파헤친 거다. 그렇게 제 자신을 미친 듯이 세뇌했어요. 아, 너무 무서우니까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셨던 거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날 오후에 읍내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오기로 했거든요. 딱 하룻밤. 진짜 이 하룻밤만 더 버티면 이 지긋지긋한 빗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틴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마당에 있는 흙무더기를 사프로 대칭 평평하게 덮어버리고 방에 들어와서 문을 안에서 꽁꽁 잠갔어요. 와, 그 찝찝한 상태로 두 번째 밤을 맞이하신 거네요. 밤이 되니까 어땠나요? 첫날처럼 또 그 소리가 들렸나요? 해가 딱 떨어지고 방 안이 까매지니까 어김없이 그 끈적거리는 공기가 다시 방 안을 꽉 채우더라고요. 숨쉬기 답답할 정도로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발 오늘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라 속으로 수천 번을 기도했는데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쯤 어김없이 다시 시작됐어요. 헐, 어제 났던 그 땀 파는 소리요? 네. 근데 어제보다 소리가 훨씬 컸어요. 사각사각 하던 소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퍽, 찌걱, 퍽 하고 아예 젖은 진흙을 뭉텅이로 파헤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하는 그 기괴한 헐떡거림이 마치 제 귀에 대고 숨을 쉬는 것처럼 엄청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창문 바로 밖에서 들렸다는 말씀이시죠? 네, 벽 하나 차이였어요. 어제는 너무 무서워서 귀만 막고 있었는데 두 번째 밤이 되니까 이 공포가 막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미친 인간이 아니면 어떤 짐승 새끼가 남의 집 뒷마당을 이렇게 파헤치는지 꼬리가 한번 보자 그런 오기가 생겼어요. 와, 그래서 창밖을 확인하신 거예요? 네, 덜덜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기어갔어요. 옛날 시골집 창문이라 그 불투명한 엷은 유리 뒤에 창호지 발라진 미닫이 문이었거든요.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숨을 꾹 참고 손가락 끝으로 창문 틈을 아주 미세하게 한 1cm 정도만 살짝 열었어요. 어떻게 그 틈으로 뭐가 보였나요? 바깥의 달빛이 꽤 밝았거든요. 그 좁은 틈 사이로 뒷마당이 보이는데 짐승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네? 동네 사람이 밤에 거길 왜?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삐쩍 마른 노파가 흙바닥에 완전히 웅크리고 엎드려서 맨손으로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어요. 하얀색 소복 같은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단이 온통 시커먼 진흙이랑 핏자국으로 번복이 되어 있었고요. 세상에, 맨손으로요? 네, 그 노파의 열 손가락이 보였는데 손톱은 진작에 다 빠졌는지 시커멓게 짓물러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뚝뚝 흙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통도 못 느끼는 것처럼 관절이 막 꺾이는 기괴한 각도로 흙을 후벼파고 있었어요. 찌걱, 철퍼덕, 그 소리가 노파의 손에서 나는 거였어요.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얼굴은 보셨어요? 노파가 땅을 파다가 갑자기 동작을 뚝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기계처럼 뻣뻣하게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리는데 옆 얼굴이 달빛에 하얗게 드러났어요. 머리카락은 다 빠져서 듬성듬성하고 뺨은 해골처럼 푹 패여 있는데 그 얼굴 설마 네, 며칠 전에 장례를 치렀던 제 할머니였어요. 네?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떻게 분명히 할머니였어요. 어릴 때 저를 볼 때마다 누려보던 그 흰자위가 가득한 기분 나쁜 눈동자, 그 눈이 달빛을 받아서 번들거리는데 입가에는 시커먼 흙을 잔뜩 묻힌 채로 씩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헐, 미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 지르신 거 아니에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끔찍해서 비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목구멍이 콱 막혀서 끄꺽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허공을 보면서 웃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꺾더니 정확히 제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이 창문 틈새 쪽으로 그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확 돌려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헐, 눈을 마주쳤다고요? 그 좁은 틈으로요? 네,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하얀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입모양으로 뭐라고 웅얼거리는데 그 순간 덜컥하면서 창문이 바깥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손톱 빠진 피투성이 손으로 유리창을 팍팍 긁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찌극찌극. 와, 잠깐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뒤로 나자빠지면서 방구석에 있던 무거운 자개장 쪽으로 기어갔어요. 그걸 온몸으로 밀어서 창문 앞을 꽉 막아버렸죠. 그러고는 귀 막고 눈 꼭 감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면서 아침이 올 때까지 벌벌 떨었어요. 기절했던 것 같기도 해요. 세상에, 진짜 지옥 같은 밤이었네요. 날이 밝고 나서는요? 당장 도망치셨어야죠. 도망치고 싶었죠. 근데 아침 햇살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미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지 같은 꼴을 당해야 하나? 도대체 저 마당 밑에 뭐가 있길래 죽은 노인네가 밤마다 파헤치나? 막 미친 사람처럼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당 구석에 있던 녹슨 쇠스랑이랑 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네? 고길 직접 파보시려고요? 혼자서요? 네, 그 흙무더기 어제 제가 대충 덮어놨던 곳이 다시 푹 파여 있더라고요. 그 주변엔 여전히 시커먼 핏자국이 엉겨붙어 있고 파리떼가 새카맣게 꼬여서 웽웽거리고 있었어요. 냄새는 첫날보다 훨씬 역겹고 진득했고요. 숨을 꾹 참고 미친 듯이 삽질을 시작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한참을 파내려 가는데 삽 끝에 텅 하고 무언가 단단한 게 걸리더라고요. 흙을 손으로 조심조심 걷어내더니 그 시골에서 고추장 담글 때 쓰는 시커먼 항아리 있잖아요. 그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뚜껑은 노란색 부적으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방 안에서 봤던 그 짐승이 핥힌 것 같은 기괴한 붉은색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항아리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그 부적에서 찌낸 듯한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걸 찢어내고 뚜껑을 확 열었거든요. 그 순간 진짜 토할 뻔했어요. 항아리 안에 썩은 멀컹멀컹한 검붉은 핏덩어리들 사이로 머리카락 몽텅이랑 깎은 손톱 발톱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푹 젖은 사진 한 장이 둥둥 떠 있었는데 사진이요? 대체 누구 사진인데요? 제 사진이요. 제가 중학교 때 교복 입고 찍었던 증명사진이요. 근데 사진의 제 두 눈동자 부분이 크고 굵은 대바늘 같은 걸로 수십 번을 찔러놔서 완전히 지지겨져 있었어요. 눈알이 파인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헐, 미쳤다. 할머니가 왜 친손주 사진에 그런 끔찍한 짓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그 집 마당에 무언가를 묻어둔 게 아니라 제 운명을 거기다 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 아니면 그 집터에 있는 어떤 끔찍한 것한테 제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먹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저는 이미 거기로 돌아가서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훈님을 그렇게 기괴하게 쳐다본 거군요. 이미 제물로 바쳐진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오기로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안심시켜서 그 집에 계속 가둬두려고 꾸며낸 거였죠. 그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엔 진짜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항아리를 보고 마을 사람들의 의도까지 다 눈치채셨잖아요. 와,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줌을 쌌을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어요. 머릿속에 하얗게 질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여기서 1초라도 더 있으면 내 뼈도 못 찾겠다는 직감만 딱 들더라고요.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손이 덜덜 떨려서 배낭 지퍼도 제대로 못 열었어요. 당연하죠. 그 끔찍한 걸 봤는데 제정신일 수가 없죠. 짐은 제대로 다 챙기셨어요? 아니요. 옷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지갑이랑 핸드폰 그리고 렌터카 차키만 주머니에 쑤셔넣고 무작정 뛰쳐나왔어요.
첫날 올 때 비포장도로가 너무 험해서 마을 어귀 비석 앞에다가 차를 세워뒀거든요. 거기로 가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해가 지는 속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빠른 거예요. 시골은 원래 산에 가려져서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아니, 일반적인 해넘이가 아니라 진짜 무슨 방 스위치 끄듯이 순식간에 사방이 시커멓게 먹물처럼 물드는 느낌이었어요. 눅눅한 안개까지 바닥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길을 미친 듯이 달리는데 뒤에서 자꾸 찌걱, 철퍼덕 하는 그 질척이는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헐, 설마 그 할머니가 쫓아오는 소리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뒤돌아보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앞만 보고 뛰었어요. 폐라 터질 것처럼 뛰어서 겨우 마을 어귀에 세워둔 제 차에 도착했어요. 차 문을 열고 타자마자 문부터 철컥 잠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죠. 부릉 하고 엔진 소리가 나니까 그제야 막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살았다 싶어서요. 와, 다행이다. 차에 탔으면 일단 도망칠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출발 안 하셨어요? 출발하려고 엑셀에 발을 올렸죠. 근데 앞이 너무 캄캄해서 렌터카 상향등을 탁 켰거든요. 빛이 확 앞으로 뻗어나가는데 와, 진짜 왜요? 길에 뭐 장애물이라도 있었나요? 마을 입구 좁은 길목을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서서 꽉 막고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왜? 어림잡아도 수십 명은 돼 보였어요. 낮에 마을회관 평상에서 봤던 그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저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상향등 불빛에 비친 얼굴들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람 얼굴이 아니라니요? 입은 귀 밑까지 기괴하게 찢어지듯 웃고 있는데 눈동자에는 검은 자위가 하나도 없이 그 할머니처럼 허연 흰 자위만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손마다 시커먼 흙이랑 핏자국이 엉겨붙은 삽이랑 낫, 쇠사랑 같은 게 들려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쳤다. 완전히 지훈님을 못 나가게 가로막은 거네요. 차로 그냥 밀고 나가버리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눈 딱 감고 엑셀을 밟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차 엔진 소리가 커지니까 일제히 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게 아니라 관절이 다 끊어진 인형처럼 뚝뚝 끊어지면서 다가오는데 순식간에 차를 에워싸버렸어요. 그러더니 쾅 하고 들고 있던 삽으로 유리창을 미친 듯이 내리찍기 시작했어요. 와, 잠깐만요. 차 유리 깨지면 끝이잖아요. 네, 운전석 유리에 금이 쫙 하고 그 틈으로 썩은 피비린내가 훅 밀려 들어오는데 차 안에 있다가는 산채로 찢겨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반대쪽 조수석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찻길이 아니라 불빛 하나 없는 새카만 산속으로 무작정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 뿌리에 긁히고 찢어지면서요. 와, 불빛 하나 없는 그 캄캄한 산속을 맨몸으로 기어 올라가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뒤쫓아오지는 않았나요? 쫓아왔죠. 제가 산빛달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가는데 발밑에서 바스락바스락하고 낙엽 밟는 소리가 수십 개가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쇠스랑이란 삽이 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챙강챙강거리는 쇠소리도 섞여서요. 근데 제일 끔찍했던 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나요? 아니요,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아주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치우나, 치우나, 어디 가니? 그 수십 명의 입에서 똑같은 할머니 목소리가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산 전체가 웅웅거리면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겠네요. 어떻게 도망치셨어요? 진짜 막 나뭇가지 얼굴이 찢어지고 돌부리에 걸려서 발톱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도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여기서 잡히면 그 진흙탕 속 항아리에 내 찢겨진 살점이 처박히겠구나. 그 생각만 하면서 짐승처럼 네 발로 산을 기어 넘어갔어요. 얼마나 뛰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때쯤 갑자기 발밑에 차가운 아스팔트가 닿더라고요. 아스팔트요. 큰 도로로 빠져나오신 거군요. 네, 국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엎어져서 피를 토하듯이 헐떡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화물 트럭 헤드라이트가 비치더라고요. 진짜 살려달라고 손을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기사님이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놀라서 차를 세우셨고 그대로 차에 올라타자마자 기절해버렸어요. 정말 하늘이 도왔네요. 트럭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쓰러져서 다시 잡혀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나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경찰에 다 신고했죠. 렌터카도 버려두고 왔고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요.
근데 며칠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차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마을 입구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 거기에 사람들이 차를 부수는 게 찍혀 있었나요? 아니요. 화면에는 저 혼자였대요. 저 혼자 차에서 내려서 허공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다가 제 손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산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경찰은 제가 빚에 쫓겨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환각 증세를 일으킨 걸로 결론 내렸어요. 헐, 말도 안 돼. 그럼 그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랑 항아리는 다 지훈님의 환각이었다고요?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경찰이 제 차를 수습해서 가져왔는데 깨진 조수석 유리창 틈새로 노란색 부적 조각이랑 시커먼 진흙 덩어리들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경찰들은 그냥 산 흙이 묻은 거라는데 저는 알잖아요. 그 끈적거리고 역겨운 피 비린내. 그건 절대 환각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처분하셨나요? 아니요, 못 팔았어요. 아니, 안 팔아요. 제가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제 운명 대신 그 사람의 운명이 그 마당 밑에 파묻히게 될 거잖아요. 할머니가 섬기던 그 끔찍한 것에 새로운 재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냥 평생 빚을 갚으면서 폐가로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둘 생각이에요. 정말 엄청난 결심을 하셨네요.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시고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회사 다니면서 빚 갚고 있는데 사실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요. 약 기운에 겨우 잠들려다가도 아주 가끔씩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 한복판 원룸, 제 침대 바로 밑에 장반 바닥에서 사각, 찌걱 하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는 그 헐떡이는 숨소리랑요. 할머니가 아직도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훈님, 오늘 힘든 기억 꺼내서 사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기록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시골에 오랫동안 비어둔 빈집이나 땅이 있으신가요? 처분하려고 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어딘가 기묘하게 끈적거린다면, 그리고 밤마다 마당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절대 창문 밖을 확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당신의 운명이 그곳에 파묻히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끝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 밤기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서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